우리 시장 눈치를 보다가 드디어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위쪽 방향을 확실하게 가리키고 있는 코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 정도까지 오르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은 아직은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종목의 개수는 아직까지는 하락이 약간은 더 많은 상황인데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콕 집어 알려드리는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고요. 오늘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이 지수도 좀 밀렸다가 올라오는 상황이지만 개별주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번 주에 신고가를 나타낸 게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어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은 오늘 좀 시총 상위로는 쉬어가는데 종목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D&D 파마텍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2% 상승한 4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해외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우리 어떤 그 제약바이오 제품이 나올 때 기전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그 제품에 작용하는 핵심 물질인데 GLP-1 기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펩타이드 물질이라고 해서 이걸 체내에 들어갔을 때 빨리 체외로 또는 체내에서 흡수가 더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펩타이드라는 물질, GLP-1이라는 물질은 약효 지속성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선 여기에서 그 지속성을 늘릴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기술 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부각이 되었었고, 최근에는 뭐 이 GLP-1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효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의 물질을 넘어서서 이제는 경구용 같은 경우가 흡수도 더 잘 되다 보니까 경구용과 관련해서 해외 쪽에 데이터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임상에 대한 진행 부분에서 생각보다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비만 치료제를 보는 입장에서 그러면 데이터가 좋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 쪽에서 사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된 동물 데이터 같은 경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1상, 2상으로 갈 때 데이터가 잘 나올수록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응의 강도는 좀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열어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하나씩 반응을 해요. 그 중에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하나씩 좀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드라마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좀 하나씩 히트가 되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좀 반응을 하는 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 그 종목들 대표적으로 히트작이라고 할까요? 최근에 흑백요리사 같은 경우가 히트를 치다 보니 자회사에서 이 부분을 제작을 했습니다. 때마침 개별주가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도 해요. 오늘은 한 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우리 실적과 연결을 해보자고 하면 이게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히트를 쳤다라고 해서 이게 대박이 나는 구조가 과거와는 다르게 출연료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IP를 실제 수요하고 있는지 이거를 컨텐츠사, 제작사와 컨텐츠사와 나눠 갔는지 그게 중요한데, 과거와는 다르게 IP를 제작사가 다 갖고 가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5% 정도 상승하는 흐름 안에서 모멘텀만 안고 흘러가기 때문에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열어둬요. 하나의 이벤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개별주가 반응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주가 빠져있는 상황 안에서 반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게 있으면 반응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코앤드림입니다.
당장 실적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종목이 반응을 해요. 이게 왜 이런 건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개별주가 반응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개별주가 반응하는 시장임은 업종이 전체적으로 종목이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더 이상 주가가 빠질 게 없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년이든 실적이 좋아지는 점이 있으면 반응을 하고 보는 시장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전구체 생산이 증자를 한번 단행을 했고 2025년 내년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추적하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고, 프리미엄 소재 쪽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쪽에서는 먼저 부각되고 그러면서 또 양극재 같은 경우는 같이 반응하고 그런 게 요즘의 시장의 특징입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와 함께 오늘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주가들이 좀 빠졌었죠. 한 10만 원 이하 정도로 빠졌다가 오늘은 한 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음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적 시즌 들어가면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금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주가 반응하는 시장의 특징 정도로 열어두고 좀 관련 종목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PR입니다. APR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박스권이에요. 26만 원대에서 한 3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간에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가정용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 수출 데이터가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30만 원대까지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아무래도 한동안 박스권의 형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APR은 실적 발표를 하곤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는 그 이전에 공백기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새 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 예상보다는 실적 반영이 되는 게 한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눠서 될 수 있다 보니까 회사가 제시한 3분기, 4분기 실적보다는 좀 3분기는 부진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는데도 주가는 빠졌었어요. 빠지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의 박스권 하단 가격인 한 26만 원대 그 정도 왔을 때 관심을 충분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퓨런티어예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15,000원대에서 22,000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거래도 대량 거래를 수반을 했고 종목이 반응하는 장이잖아요. 종목이 반응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10월 10일에 이제 예정된 대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가 할 거다 보니 우리 개별적인 종목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가가 좀 빠져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미리 선제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장기로 봤을 때 3만 원대 중반 이런 가격대에서 밀려서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덜 나오지 않았나요라고 할 수 있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10월 10일에 이제 출시되는 그 요소를 안고 좀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구간에서는 급하게 보기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호석유입니다. 화학주들이 최근에 부진해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천연 고무 가격이 52주 신고가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천연 고무 같은 경우가 가격이 올라가니 인조고무 수요가 늘 수 있겠다라고 해서 화학주들을 플레이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주가도 오늘 2.9% 정도 상승을 했다가 1.5% 정도 상승에 좀 그치고 있거든요. 이게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와요. 개별주가 반응하는 시장 안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화학주들은 중국의 경기와 좀 상관관계가 높은데 중국 경기 안에서도 최근에 이구환신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자동차라든지 기타 제품에 대해서 소비는 교체 소비는 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적으로는 타이어와 관련된 타이어 코드 가격도 이렇게
올라오리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저가의 중국 제품 판매만 느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효성첨단 소재 주가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인조고무와 관련된 금호석유도 유례 없는 천연고무가 52주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빠진 상황에서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별주가 반응하는 시장 안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뒷받침 안 되는 쪽은 이와 같이 주가가 답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적어도 수요가 뒷받침되는 걸 체크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나음을 종목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눈에 띄는 종목군 쭉 알아봤고요. 지금 지수가 점차 힘을 내고 있는데 2차전지하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살아납니다. 2차전지 오늘 전고체 배터리도 강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이 반고체라는 키워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2차전지 수익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반고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주 제약바이오가 약간은 쉬어갈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과연 그 자리를 어떤 쪽에서 메우게 될 수 있을지 이 내용도 같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바로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10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